기대하면서 발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랑가리가 넘치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고 함께 나누면 더 행복한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마련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춘현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유영 박춘자입니다. 우리 마을 숭이동은 동로구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동망산 자락에 위치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은 주로 공제 가공업으로 지역경제에 일조하고 있으며 역사 깊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우리 숭인동은 단종기 정순하고 송씨가 단종을 그리며 어렵게 지내던 정업원 구기터와 단종과 정순왕과 헤어지며 마지막 밤을 보냈던 우회루가 청룡사절에 위치해 있고 귀양 가셨을 때 영월쪽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절을 올리고 단종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소원을 빌었던 동망봉이 있습니다. 또한 동망봉에 위치해 있는 숭인 근린공원에서는 아침마다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밝고 활기찬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 미녀와 장구, 탁구, 서예,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포크댄스, 시창작교실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미술교실 등 하동에 없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프로그램을 보면 서예교실에서는 1년 동안 한 번씩 작품 전시를 열어 갈고 닦은 소양을 자랑하기도 하고 무료로 가운을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해를 결산하는 주민자치 발표에서는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포크댄스, 미녀와 장구 등의 취미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주민 앞에 발표하여 자웅을 겨누기도 하였고 하동에 흔치 않은 시창작교실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를 열어 문화가 풍부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올해에는 시창작교실에서 수강생들이 동인시도 발간할 예정으로 더욱 풍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두는 관과 민이 합동으로 함께 공존하며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2층에 우리 마을의 염원이던 숭인마루 작은 도서관이 아담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문을 열어 많은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한양 도성 중 낙산 성곽길을 쭉 걷다 보면 그 끝자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숭인일동, 그곳의 동망봉에서는 매년 5월이면 우리 역사의 애절하고 슬픈 사연을 재현하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공연과 재래식, 정수나무 추모신앙송과 영도교 이별 재현을 위한 거리행진, 이 모두는 우리 동의 의미있고 귀한 문화의 자산으로서 오래오래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소중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의원님, 항상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숭인동 주민들도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신 박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휴대폰은요, 잠시 진동 전환하시거나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정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권하고 싶은 내용이나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하실 분께서는 질문하시기 앞서 먼저 손을 들어주신 후 마이크가 건네지면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먼저 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모든 질문을 먼저 들은 후 구청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권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숭인일동 순찰대 대장 윤현입니다. 저희 숭인일동 자율방범대는 총 23명으로 주위의 주민 안전 및 불량 청소년 탈소를 막기 위해 야간에 숭인일동 전 지역을 2개조 14명으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거 지역에는 방범 초소가 없어가지고 숭인 그린공원에 있는 초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가 멀고 또 집합 장소가 멀고 비가 올 때도 누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숭인일동 주거지역에 숭인일동 67-18번지입니다. 거기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숭인일동에서 꽃나무를 좀 심어놓고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방범 초소를 하나 걸릴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하실 분께서는 손들이 바랍니다. 저는 숭인일동 유통장 홍지식입니다.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하신 김영정 구청장 및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숭인일동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의사항은 종로 63길 5 숭인동 72-11 도로 중앙에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고양자 및 1차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에 한국전기통신공사 광화문지사에 이전 요청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에 다툼 상황으로 구청에 통보한 사항인데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하실 분은 손들이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 센트레비 입주자 대표회장 및 숭인일동 통장협회장 김종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숭인일동 신년 인사에 참석해 계신 우리 숭인일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 동장님으로서 어려운 여건에 우리 숭인일동 7,200여 명의 주민을 위해 고생하신 김순희 동장님 외에 숭인일동 전 직원 여러분께도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 6호선 공사 당시 현 장신역 4번 출구에 조선 세종시 벼슬이 정승에 되었으나 비가 새는 초가에서 어렵게 생활하여 사는 집을 우상각이라 불러진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 하전 유관 선생 생각 표지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표지석을
찾아 발견된 곳에 설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11년도 우상각 표시석을 회수하였으니 그 원인 규명과 재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정인은 의원님고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주민 참여 예산에 가서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참여 예산에 관해서 구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년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을 위해 그간 주민 참여 예산은 2013년 3월 1차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을 시작으로 2013년 4월 동결 자문단 회의 개최로 의견 수렴을 한 후 제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조례를 개정 동자문단 설치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규칙 제정 동자문단 및 조례 이임사항 규정 2013년 9월 제3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구총회 상정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제한사업 현황은 제한사업 총 68건 중 125억 중 총회 상정은 27건 22억이었습니다. 요즘 27건 중 우리 숭일동 총회 상정 사업은 3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숭일동 11-1번 일대 신환경개발공사 담당 부서 도로과 예산액은 500만원. 두 번째 숭일 2동 72-12번지 일대 도로포장 담당 부서 도로과 예산액 1억. 세 번째 아까 문제가 이야기된 숭인근린공원 동방산공원입니다. 순항로 산책로 정비 담당 부서 공원 녹지과 예산액 5억. 이 세 개 사업을 사업 부서 타당성 검토 후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쳐 참여예산위원 22명, 동자문단 85명, 총 107명의 직접 투표로 우리 동은 숭인 1동 72-12일대 도로포장 1억, 그리고 숭인 근린공원 동방산공원 순환 산책로 사업 5억을 최종 결정하여 구 참여예산 21억 중 6억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구 지역구 의원님께서 숭인 근린공원 순환 산책로 정비 사업액 5억에서 3억을 다른 지역으로 빼돌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정 예산에는 별도 예산입니다. 우리 숭인동은 우리 숭인동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숭인동 발전에도 낙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 107명이 선정한 사업에 왜 다른 지역으로 빼돌렸는지 의원님께서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액을 편성을 추경을 해주시는데 정확한 편성을 언제 해주신다는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께 사업을 선정 결정하도록 했으면은 주민 참여 예산 목적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107명의 위원님이 바쁜 생활에도 예산 선정 교육을 받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었으면 손대지 말아야지 왜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을 줬고 다시 뺏어갑니까? 네?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복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백리 기념관 및 정순왕 기념관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지금 창신역 4번 출구에 숭인교회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매매로 나왔는데 신년 인사 때마다 건의했습니다. 정말 기념관 건립에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보다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숭인교회 교육관 부지는 하정 유관 선생님의 생가터입니다. 부지 확보가 먼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관여 식구는 풀어주기 바랍니다. 네, 부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승인일동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신주소를 잘 모르겠네요. 58번지 341호에 사는 이선섭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그 승인 어린이집 올라가는 데랑 참 층계를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셨는데 그 우리 집 올라가는데 58번지 골로 올라가는데 층계는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동에서도 나와서 보시고 그 층계가 너무 높아요. 아마 한 층계 높이가 한 30cm 될 것 같아요. 그 위에는 90세 먹은 노인네도 사시고 또 어린이들도 살고 하는데 너무 높아서 그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아무 그냥 저기 없어요. 그래서 구청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칭계 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관하실 분은 서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교 센트레벨에 사는 이람이라고 하고요. 제가 본 건물에 잘 방문하는데 여기 도서관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되게 좋아해서 자주 오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1층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불을 꺼놓으시는데 정말 음산하고요. 깜깜하고 무서워요. 근데 이 건물 자체 생긴 것이 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낮에도 불을 켜놓지 않으면 깜깜하거든요. 근데 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층에는 주민센터도 있고 또 5층에서는 아이들 미술 학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깜깜해서 대낮에도 깜깜한데 조금만 빛이 이제 없어지면 완전히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 때마다 불을 켜는데 뭐 그럼 또 꺼져 있고 또 꺼져 있고 이렇게 반복돼서 에너지 전략을 다른 데서 좀 하시고 1층은 좀 불을 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5층에 자주 이용하러 이제 미술학원 때문에 가는데 이제 계단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 CCTV를 설치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한데 계단은 전혀 CCTV가 없기 때문에 그 계단에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이 되면 뭐 방지할 수 있거나 그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계단에도 CCTV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있지만 또 엘리베이터 바로 바깥에는 아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각 층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도 쓰시고 2층도 쓰시고 3층도 쓰시고 하시는데 3층에는 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구석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또 좀 약간 무서워요. 저도 거기 가끔 화장실을 쓰는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바깥쪽에도 각 층마다 CCTV 하나쯤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하실 분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롯데캐슬 전 회장 강정영입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저기 롯데에는 아주 신건물이어서 구청에 뭐 큰 경제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에서 돈을 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신호등 갖고 한번 이야기하겠는데요. 신호등은 우리가 개인 돈을 부담해서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경찰청에서 그게 허가가 나야 되는 건데 지금 동방산에서 쭉 내려가자면 두산 아파트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롯데가 있습니다. 근데 롯데캐슬이 있는데 거기서 그 두산 아파트 쪽으로는 좌회전 신호가 돼 있고 그 신호를 달 때 롯데캐슬 쪽으로도 동방산에서 내려갈 때 좌회전 신호를 한번 같이 신호에다가 화살표 하나만 더 넣었으면은 교통사고가 별로 나지 않을 텐데 지금 거기에 두산하고 롯데하고 사거리 약간 비슷하게 생긴 정사거리는 아니지만은 거기서 수시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나느냐? 동방산에서 내려올 때 좌회전 롯데로 들어갈 수 있는 동방산 쪽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은 절대 롯데로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불법으로 안 저지르면. 근데 지금 롯데가 내려오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면서 꼭 청계천이나 종로에서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봉은동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롯데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신호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양쪽에 눈치를 보다가 좌회전을 받다 보면은 거기가 신호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가지고 바닥에 보면 항상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동대표 회장이 됐을 때 2009년도 10년도에 경찰청을 들어갔었습니다. 그걸 경찰청에 갔더니 안 되겠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저는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작하셔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거를 건의하러 온 게 아니고 오늘 구청장님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건의사항이 있다 해서 한번 보조를 드리니까 그거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숭인동이나 종로구를 좀 협조하시려면은 저는 사실 아파트 자체에서 구청이 이렇게 모든 것을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까지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요청할 수가 참 미안하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허가가 없이는 그거를 못 만집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조금 그것 좀 신경 쓰셔갖고 주민들의 그 사고 같은 걸 좀 방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그 저번에 1차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또 그렇게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권하실 분, 예. 안녕하세요. 2년 전에도 저희가 한번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동묘역 2번 출구 앞에 보면은 그 옛날에는 육교 있던 자리입니다. 육교 있던 자리인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그려지지 않은데 안 그려지고 무단 횡단도 오고 또 2번 출구로 나와가고 3번 출구로 나가려면 노이장한테 무지무지 애먹습니다. 길을 물어보고 앞에 서 있으면은 그래서 그것 좀 거기 횡단보도 좀 그려주라고 좀 해주시고요. 다른 어디 광화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가까운 데도 다 그려줬거든요. 근데 숭인동은 왜 이렇게 안 그려주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건의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한 장관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주민센터로 통해가지고 저희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바쁘신 안중에서 우리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동방공 정상에 그 헬스 운동기구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헬스 기구가 어린 애들부터 노후된 어르신분들이 사용하는 기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더라고요. 보면은 너무나 그 오래된 기구라서 좀 불편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운동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격려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관여하신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일관 발표과 심예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들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우리 그 동왕산 산책로 때문에 아까 예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또 의원님들 간에 약간 얘기도 있었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종보 회장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많이 읽어주시던데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해도 하고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만든 것은 우리 주민 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내 동네 일은 내 스스로 좀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한 것들은 좀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맡겨보자. 모든 것을 구청이나 구의원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앞에 한번 좀 주민들의 뜻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처음에 만들게 된 거고요. 또 이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한지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자치 역량도 차츰 키워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우리를 못 산다고 생각하고, 또 브라질은 우리보다 한참 부지구리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 제도가 브라질은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이 제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을 또 실제 그렇게 제도를 그렇게 활용을 해서 브라질이 아주 빈부격차가 심해서 못 사는 사람이 너무 정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못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엄청난 빈민촌이 많이 한 군데 아주 때로 모여 있습니다. 심한 곳은요, 빈민들이 사는 곳 심한 곳은 한 마을에 한 비탈에 약 40만 명이 산다고 했죠. 비탈이가 아주 그런 극혐 살이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작은 데는 한 20만 명, 10만 명, 5만 명 이런 거. 이 5만 명은 동네도 아니에요. 빈민동. 이 정도로 이런 동네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기 전체 우리 예산의 구 예산의 일부를 쏙 떼서 몇 프로를 딱 떼놓고 이번에 우리 구가 얼마나 떼놓은 게? 이번 주민 참여 예산 내놓은 게? 10한 5억 정도 되네? 그래도 굉장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몇억 떼어놨어요. 그 떼어놓은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그걸 결정할 거예요. 각 동네 신성대. 그러면 막 경합이시죠. 아까 김정부 회장 그 얘기 같아요. 우리 경합까지 해서 사람이 막 설명하고 우리 동네 교회도 급하다. 당신 동네도 참으란 말이야. 이렇게까지 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이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건데 저희는 여기 구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얼마 정도 아껴 나온 거예요. 우리 구가 가능하면 관여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결정이 이제 낙산 아이들 동화산에 산책로 공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아마 돈이 좀 확보가 되는 모양인데 그게 이제 그 예산 최종 결정은 그래도 의회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손을 댔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처음에 잘 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최종 그 저녁에 아까 정리하다가 얘기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예산 결산 직접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 예산을 의회에다 남겨놓으면 의회에서 이제 우선순위 정리하고 뭐 이런 게 어디 갔느냐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정말 날이 세기를 해서 그날 아침까지 있어요. 아침까지 예산을 정리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아마 이 과정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정인원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 예산이 어디 명문동으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 말씀은 이상근 의원님 예산결산위원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조정하다 보니까 우선진이 조정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시죠. 물론 이제 예산이 정해지면 구성장이 또 동의를 해줘야 돼요.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예산 통과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정치고 또 그런 것을 우리 살림을 하는 건데 이번에 그 문제를 가지고 특정 의원들을 너무 공격한다든가 너무 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렇게 된 것.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산책로를 잘 만드는 일이 목적이지 또 누구를 막 남을 해가지고 그게 또 산책로 잘 만들 생각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 좀 하시고요. 또 오늘 좋은 날이니까 구청장 일부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의원님들 누구 탓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예 얘도 이제 이번 청장 추경이 예산을 쓰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도저히 세금의 여유가 안 생기면 예산을 더 생성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이 해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좀 우리가 재정운영을 좀 아니 약간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여유 있게 합니다. 약간 여유를 가져 일부러라도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잘못된 상황은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안 거치는데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이라도 돈을 써버리면 그때
이제 빚지는 거잖아요. 그런지 않도록 잘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제 기회가 되면 여기가 조금 생기면 아마 가을에 추경을 하게 될 텐데 가을에 꼭 아니더라도 더 빨리 하면 여름에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더 확보를 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거기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참여 예산은 가능하면 손 안 대는 게 맞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가. 근데 이제 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권장하죠. 이건 좀 너무 문제가 있다. 아무리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자기 집 앞에 뭐 학교에 대신다고 이런 경우는 물론 다른 의원들이 선정을 나갈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좀 공공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하겠지만 특별히 그런 일이 아닌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없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투표까지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우리가 가능 손을 안 대는 걸 하는데 아마 이번에 솔직히 약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그 취지도 잘 살려서 아마 의원님들도 이번에 이런 문제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주민 참여 예산을 가능하면 그 취지를 살리도록 아마 그렇게 잘 해주시라 믿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잘 보호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이미 된 거니까 좀 이해 좀 하시고 앞으로 더 이제 할 일, 어떻게 하면 더 산을 동망산을 잘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 있을 수 있을 건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만점 남겨주시죠. 괜찮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아까 그 도서관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제가 좀 포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도서관이 우리 종로가요 너무 적어요. 도서관이. 그제 아침에 통계를 하고 보니까요 1인당 도서관의 면적이 통계가 나왔는데 전국은 0.04예요. 1인당. 그리고 서울이 0.03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서울 평균이 더 낮아요. 서울이 그 사람이 좀 많이 산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종로가 얼마냐? 0.01이더라고요. 서울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요새 지금 우리 만든다고 꾸준히 만드는데도 왜요? 좀 막상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더 한번 좀 더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국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참 한심한 일이죠. 그동안 우리 종로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제 저도 우리가 열심히 만든다. 물론 그때는 제가 정리한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구입도 전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꼬마들은 도서관에 가면 시끄럽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가라고. 중고등학생들은 더 시끄러우니까 받아주고. 이 꼬마들은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집에서 아니면 볼 수 없어요. 이거 좀 바꿔보자. 우리 아이들이 울면서 싸우면서 책과 함께 뒹굴면서 편할 수 있도록 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도서관 만드는 사람인데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도 물론 같이 보시지만 또 정말 조용하게 정숙한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조금 더 계획을 키워가면서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내 통계를 들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서울시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안 돼요. 거기 종로가 어딘데 그래요? 옛날부터 종로인데 뭐 막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게 1등이라 이렇게 저런 데 가지고 답답해요. 장애인복지관도 아예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지었잖아요. 강남은 장애복지관이 3개나 있어요. 종로는 아예 없었어요. 하나만 이해하고 있어요. 서울시내 복지관이 46개만 장애인 복지관. 종로구에 없었던 건 이번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7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르신들 그 옛날 전쟁에 참여하시고 막 보훈회관 이런 거 있잖아요. 종로구만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다른 거. 종목으로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하나 만듭니다. 어르신들 복지. 최선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 실권만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복지관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열악한 것을 우리가 꼭꼭 찾아내서 필요한 것을 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서로 무엇을 해야 되냐는 우선순위에서 서로 막 다툼도 있고 좀 그러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툼은 서로 잘하기 위한 다툼이에요. 나쁜 일로 다툼이 아니고 잘하기 위한 다툼. 서로 내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걸 빨리 하자. 막 이런 거니까요. 좀 이해를 하시고 아마 잘 해 나갈 겁니다. 아까 우리 디자인과장이 보고한 것 중에서 묘박사 앞에 그 도로를 디자인 도로로 만들었는데 지금 설계를 이미 시작했는데 왜 내년 말이 돼야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고한 올해 예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나왔으니까 설계 빨리 해서 잘하고 금년하게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일이 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요. 서울시는 5억을 가져가고 우리 5억 확보해가지고 10억으로 글쎄, 그러니까 좀 땡기시라요. 네. 땡길 수 있는 걸 가지고 느긋하게 제가 좀 일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를 해요. 땡겼습니다. 예, 천천히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렇지만 제대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빨리 할 수 있는 것까지 천천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라는 얘기는 신중하게 하는 데죠. 제 얘기가. 작은 것이라는 걸 신중하게 평가해서 제대로 하자 이 뜻이지 진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천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이해하시고 이것도 아까 너무 발표를 보고하실 때 너무 늦게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신속하게 땡겨서 예, 여기 좀 롯데캐슬에서부터 묘박사 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저 위에 뭡니까 요즘 복지센터가 자원센터 있는 그 길까지 그 길을 좀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주 나중에 돼서 그 길을 좀 정리하고 차가 가져가도 차도 때문에 뭐 뭡니까 가각이 안 잡혀가지고 나이를 우회를 잘 못하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이런 길을 만들어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설계를 할 텐데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은 협력하셔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그 길이 정말 최고의 길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다른 데 다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협력을 안 해주시고 내 집 앞 손대지 마라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러기 시작하면 그냥 동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도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개인 땅이 대돈사들을 보면 땅 경계에서 개인 땅은 자기가 조금씩은 대시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근데 한 200만 원, 한 50만 원 되게 내서라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자기 집 앞에 한 번에 할 때 깨끗하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특성 도를 가지고 개인 땅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한계죠.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집을 렌트를 쓰려고 개인 집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서로 협력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때 협력 잘해서 동네가 정말 밝고 좋은 동네가.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가다가도 쉽게 지킬 수도 있고 위험한 동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그 다음에 화산도 만들고 배수도 짓고 아니면 깎아놓도 짓고 공수도 짓고 할 수 있는 이런 동네가 깨끗하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데 내 땅에 내 손도 대지 마라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